음식물 알레르기, 음식물 알러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 참 안타까운 분이세요. 어떻게 안타까우시냐면은 저에게는 멜론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막 방송도 하고 네.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이렇게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내용을 자기도 이렇게 불편해요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의 사연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연의 내용 중에 음식물 알레르기, 음식물 알러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분 참 안타까운 분이세요. 그렇죠. 어떻게 안타까우시냐면은 저에게는 멜론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맛있는 네. 멜론에 알레르기가 있다. 이게 진짜 참 굉장히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태까지 멜론이 목구멍이 따끔따끔하고 알싸한 맛으로 즐기는 과일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그냥 뭐 거의 마늘인데요. 네. 목구멍이 따끔따끔하고 알싸한 맛으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멜론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보통 알러지라고 하면 먹자마자 두드러기도 나고 응급실에서 실려가는 것을 상상했는데 저는 목이 조금 따가운 정도로 끝이 납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멜론을 계속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피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궁금하시겠죠. 당연히 알러지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게 이제 제일 걱정이시니까요. 우리가 보통은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알러지를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검사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을 따라가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네. 이걸 먹으면 좀 불편하구나, 이걸 먹으면 좀 기분이 안 좋구나 정도까지도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테스트가 예전에는 실은 피부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네. 자, 피부에 이렇게 바늘로 조금씩 이 상처를 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알레르기 물질들을 묻혀가지고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를 이제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있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를 뽑아서 네. 아예 이제 거기에서 바깥에서 이제 그쵸. 측정을 키트로 하는 거죠. 측정을 네. 해보는 거죠. 예전에는 피부에 직접 네. 하던 거를 대개 그런 검사들은 흔하게 하는 검사들인데 네. 흔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병원에서 그렇죠.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뭐 보통 알다시피 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요. 땅콩을 그렇죠. 먹다가 뭐 부어서 숨을 못 쉬어요. 이런 외국 드라마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알러지 증상들을 생길 수 있는 거를 검사를 해보기 위해서 마스트 검사, 네. IgE라는 것을 이제 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마스트가 히스타민을 네. 이제 많이 이제 분비를 하게 하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이제 과격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급성 알러지지 않습니까? 네. 증상이 금방 나타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먹으면 두드러기가 네. 나고 숨을 못 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급성 알러지와 네. 관련이 되는 건데 이런 급성 알러지들은 금방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멜론 좀 덜 먹으면 사실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음식물 알러지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검사들을 우리가 또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검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 실은 우리 몸에서는 이제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하고 맞지 않은 게 온 거예요. 외부 이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면역세포들이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성질에 따라서 이뮤노글로불린 E를 보는 게 있고 이뮤노글로불린 G를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뮤노글로불린 E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반응을 잘 일으킵니다. 특히 피부하고 호흡기 증상들을 많이 일으키고요. 이뮤노글로불린 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이 많은 증상들,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증상들하고 관련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논란이 많다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좀 인정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이뮤노글로불린 G, 즉 지연성 알레르기 음식 식재료를 객관적으로 찾아내서 제한해주면 환자분들이 한 단계 확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IgE, IgG 막 이러니까 되게 이제 헷갈리실 네. 수가 있는데 IgE, E는 응급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IgG는 그럭저럭 견딜 만한 네. 이런 알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E와 G를 두 가지 다 검사를 해보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데 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결국 면역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음식을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알러지 반응은 호흡기로도 네. 굉장히 많이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꽃가루 네. 알러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네. 호흡기에 다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네. 점막이 얇아지는 겁니다. 네. 예. 이 물론 접촉성 피부염, 피부에도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어요. 뭐 금속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도 하지만 점막이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승전장, 네. 장 점막이 얇아졌을 때가 문제이고요. 두 번째 넓은 점막, 그게 폐점막입니다. 네. 세 번째 기타 등등 점막이 있어요. 네. 눈점막, 코점막, 네. 입점막, 뭐 질점막, 방광점막,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점막들이 있는데 이런 점막들의 손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러지 검사에서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점막의 손상이 많다. 네. 점막이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막을 두껍게 만들어야 알러지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점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네. 점막은 98%가 물이에요. 예, 예. 2%가 당, 단백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고 당, 단백이 물을 이렇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면 미끌미끌하게 그냥 만져지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물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상태를 두껍게 유지하는 것이 알러지를 피하는 방법인데 네. 반대로 이게 얇아져 있으면 알러지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98%가 물이라 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대개 만성 탈수가 있으신 그렇죠. 분들, 만성 탈수, 급성 탈수는 금방 막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고 열사병이나 뭐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니까 금세 알 수 있지만 만성 탈수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네.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탈수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교정을 하시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멜론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네. 탈수를 교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걸 꼭 반드시 아셔야지 되고 이 당, 단백을 이게 잘 보충시키는 그런 식단,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조금 줄이고 네. 당질 지수가 높은 뭐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를 조금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만 하셔도 당, 단백은 재활용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잘 안 되는 분들은 보충을 시키는 영양제를 좀 더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탈수를 교정하고 음식을 조금 조절을 하고 네.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알러지들은 많이 호전되는 그런 경향들로 그렇죠. 되게 됩니다. 거기에 회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점막을 두껍게 회복시킬 수 있는 주변의 세포들이 건강해야 점막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네, 텐데 점액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회복시키는 거의 비밀이 혈액순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액순환은 원장님이 늘상 이렇게 강조하시는 네. 바처럼 이 척추의 신경, 특히나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지 않도록 그렇죠.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음식물 알러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냥 간단하게 피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탈수와 당단백의 부족은 또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그런 알러지 증상으로 알러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전체 건강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몸에 생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찾아서 교정을 하시는 노력을 해보시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렇죠. 그런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또 흔하게 겪는 문제고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포기하고 지내신 분들이 많아서 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요약하고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드려봤습니다. 혹시 댓글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